있는데요. 기록인들에게 연말 연초는 다이어리를 준비하며 설레고 또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간인데요. 새해맞이 다이어리 세팅을 놓치신 분들, 다이어리 쓰다가 작심삼일로 포기하신 분들, 연휴 후 주말을 기점으로 다이어리 써보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21년 동안 다이어리를 꾸준히 써온 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꾸준히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다이어리는 크게 먼슬리, 위클리, 프리노트의 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간 고정 일정인데요. 월급날, 가족이나 지인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또는 매달 반복되니까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를 해둡니다. 두 번째는 그때그때 생기는 일정인데요. 출장, 여행, 친구 결혼식, 데이트, 약속 같은 일정입니다. 이벤트에 따라 가끔은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거창한 다꾸가 아니어도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의 기억, 분위기가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정을 제때 못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쁘면 나중에 하루 날을 잡고 사진첩이나 구글 캘린더를 보면서 한 번에 일정을 정리해서 적어놓기도 해요. 다이어리는 한 번 무너지면 이게 정말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에 또 뭔가를 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혹은 반성만 기억에 남아서 저는 나중에 적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위클리에는 보통 투두리스트를 적고 체크하면서 제가 할 일과 한 일을 확인합니다. 사실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클리에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일기를 써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결국에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공란을 채우겠다고 잡지나 신문 같은 그림 오려 붙이기를 해서 공란만 안 만들면 된다라는 강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작한 게 투두 리스트였어요. 이번 주에 해야 하는 거, 오늘 해야 하는 거, 작게라도 적고 지워나가면서 제가 할 일과 한 일을 한눈에 보게 되니까 일정을 관리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여행지를 갔는지, 데이트는 어떤 코스로 했는지, 친구와는 어떤 맛집을 탐험했는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적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때 느낀 감정도 적어 놓아요.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 모두 적어둡니다. 그리고 위클리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상단입니다. 제가 바쁘게 살수록 번아웃이 오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의지가 약해지거나 멘탈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아주는 말, 책 구절이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대사든지 아니면 저한테 그때 딱 떠오르는 제가 만든 문장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적고 한 주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덜 휘청거리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멘탈 관리용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위클리에는 티켓이나 영수증 작은 사진 같은 것도 붙이는데 그때그때 내 삶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남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원래 투두리스트로 쓰던 칸을 작은 그림 일기 형태로 바꾸고 투두리스트 칸을 옆으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가 있는 날만 합니다. 직장인의 삶은 매일이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는 똥손이므로 스티커를 왕창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이거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노트는 정말 말 그대로 프리하게 사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위클리에서 칸이 모자라 못 적는 것들을 다 적습니다. 학생 때는 시간표, 시험 일정, 유학을 갔을 때는 서예 시간에 배운 그림을 오려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적어두는데 대부분 다이어트나 돈 모으기, 영어 공부가 들어가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진이나 편지를 무조건 다이어리 끝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어떤 해를 회상하고 싶으면 그 다이어리를 그냥 후루룩 넘겨서 보면 제 그 한 해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몰라요. 기록이 시간이 되면 추억이 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저는 다이어리를 꾸준히 못 쓰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다이어리가 내 생활에 구조적으로 안 맞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다이어리를 쓰면서 정말 다양한 타입의 다이어리를 써봤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의 굳어진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은 예쁘고 감성적인 다이어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게 되는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인데요. 올해에는 이 다이어리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 아직 이 다이어리의 작성을 저도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꾸준히 작성하면서 이 다이어리를 조금씩 채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먼슬리와 위클리가 번갈아 나오는 구성을 선호하는데요. 한 파트씩 먼슬리와 위클리가 몰려있는 다이어리를 써봤는데 사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이 동선이 은근히 귀찮아서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위클리를 쓰다가 다음 달 일정을 보려고 하면 다시 맨 앞으로 가야 해서 저는 사실 그 구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정을 먼슬리에, 매일의 일정을 위클리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위클리 상단에는 한 줄 문장을 적을 공간이 있는 다이어리를 이렇게 골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탈이 흔들리거나 번아웃이 올 때 나를 다독일 수 있는 혹은 자극할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합니다. 이번 주에는 요새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을 써봤어요. 지금 저는 마구 달려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쉼이 좀 필요한 순간이라서 이 문장이 조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위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두리스트와 약간의 일기 그리고 감정 등을 작성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먼슬리에서 병원의 스케줄, 대학원 수강 신청 이런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넣어 놓았다면 위클리 파트에서는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 그리고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도 리스트에 넣어뒀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마저 읽는다든지 운동이나 신문 읽기 같은 루틴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있던 이벤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감정이나 상황 등을 기록으로 남겨서 최대한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야매 그림 일기도 이렇게 작성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에 저장 공간이 있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나 뭐 인생 네컷, 친구 청첩장 같은 그것을 끼워 놓습니다. 그럼 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는 걸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정리하면 저에게 다이어리는 사실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일정을 계획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록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루틴을 만드는 장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21년 동안 다이어리를 쓰면서 완벽히 제 시간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매년 제 생활이 바뀌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알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조정을 해왔고 저한테 맞는 방식을 계속 업데이트 해온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다이어리를 고르셨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2026년 이제 2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이어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저와 함께 엉성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다이어리 한 권 완성해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